지금 아침 식사 그대로 계속 드시면 5년 안에 기억력이 급격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을 가볍게 흘려듣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30년 동안 수백 명의 중장년층 분들을 직접 만나면서 같은 실수가 반복되는 걸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30년간 중장년 뇌 건강과 식습관의 관계를 연구해온 식생활 코치 박진우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뇌 기능 저하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수없이 만나왔는데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열심히 드신다고 하시는데 정작 뇌를 살리는 방식으로 드시지 않고 계셨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아침 달걀을 챙겨 드십니다. 달걀이 몸에 좋다는 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뇌 입장에서 본다면 달걀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뇌를 살리는 음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시고 있는 아침 식사 방식 중에 뇌를 조용히 무너뜨리는 습관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건망증으로 시작합니다. 어제 먹은 게 기억이 나지 않고 자주 보던 사람 이름이 입에서 맴돌다가 끝내 떠오르지 않습니다. 약속을 자꾸 잊어버리고 평소엔 잘하던 일도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방금 찾던 물건인데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방금 하려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아서 당황하신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이런 일들이 하루에 한두 번씩 반복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런 거지 뭐 하고 가볍게 넘기십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뇌가 지금 여러분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무시하고 지금 식습관을 그대로 유지하신다면 뇌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늙어갑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 과정을 너무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초기에 신호를 잡아채고 식습관을 바꿨을 때 뇌가 다시 살아나는 분들을 봤고 반대로 너무 늦게까지 방치하다가 돌이킬 수 없게 된 경우도 안타깝게 봐왔습니다. 뇌는 한번 무너지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근육은 운동을 다시 시작하면 어느 정도 회복되지만 신경세포는 한번 손상되면 회복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이미 증상이 느껴지기 시작했다면 지금이 바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아직 아무런 증상이 없다고 하셔도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쉽고 효과적입니다. 지금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10년 후 여러분의 뇌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달걀보다 더 강력하게 뇌를 살리는 음식과 지금 당장 바꿔야 할 아침 식습관 6가지를 제가 직접 현장에서 확인한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내일 아침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가 여러분의 뇌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뇌 건강 문제는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인 작은 습관들이 어느 순간 한꺼번에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런 증상이 없으시다고 해서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뇌는 예고 없이 변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진 게 아니라 오랫동안 조금씩 변해온 것이 어느 시점에서 한꺼번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특히 50대, 60대에 쌓인 식습관이 70대, 80대의 뇌 상태를 결정한다는 점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제가 만나온 수백 명의 사례를 보면 문제를 일찍 발견하고 생활 방식을 바꾼 분들은 지금도 또렷한 정신으로 활기차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때를 놓치신 분들의 이야기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그 전환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세상에는 건강에 관한 정보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 정보들이 정작 뇌를 살리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요즘 들어 깜빡하는 일이 부쩍 늘었다고 느끼시는 분, 혹시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고개 끄덕이고 계신가요? 댓글로 한번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꼭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상담을 받으러 오셨던 분 중에 72세 이성우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주변에서도 건강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은 달걀을 2개씩 꼭 챙겨 드시고 저녁엔 산책을 빼놓지 않으셨으며 잠도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주무셨습니다. 주변 분들이 모두 건강관리 잘하는 사람의 모범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건강한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변화가 시작됐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아침에 밥을 먹었는데 점심때가 되면 오늘 아침에 뭘 먹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하셨습니다. 가까운 지인 이름이 입에서 맴돌다가 끝내 떠오르지 않는 일이 반복됐고 이야기 도중에 방금 하려던 말을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가족들에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본인은 모르고 계셨는데 아들이 조심스럽게 알려드리면서 비로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본인도 가족들도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런 거라고 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빈도가 점점 잦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서 가족들도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결국 아들분의 권유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성우님은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것도 챙기고 운동도 하고 잠도 잘 자는데 왜 이런 건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분이 노력을 안 하신 게 아니라 방향이 조금 빗나가 있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그 안타까움이 얼마나 클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이성우님의 식단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단백질은 챙기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뇌를 살리는 방식으로 드시지 않고 계셨습니다. 흰밥 위주의 탄수화물 식사, 좋은 지방의 완전한 부재, 그리고 식사를 너무 빠르게 하시는 습관, 이 3가지가 조용히 뇌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매일 달걀을 챙기면서도 뇌가 진짜 필요로 하는 것들은 하나도 공급하지 못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식단을 조금만 바꿔드렸습니다. 아침에 두부를 추가하고 흰밥을 잡곡밥으로 바꾸고 들기름을 한 숟가락 곁들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밥을 드실 때 천천히 씹어 드시도록 부탁드렸습니다. 특별한 약도 비싼 영양제도 아니었습니다. 마트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재료들로 식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변화였습니다. 3주 뒤에 다시 만났을 때 이성우님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름이 바로 떠오르고 하루 일과가 또렷하게 기억난다고 하셨습니다. 아들분도 아버지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직접 전화를 주셨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일도 거의 없어졌다고 하셨습니다. 달라진 건 식탁 위의 작은 변화뿐이었는데 뇌가 이렇게 빠르게 반응한다는 사실에 저도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변화, 사실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여러분도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여러분의 뇌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이성우님의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으신다면 그건 이미 비슷한 변화가 시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70대가 되면 뇌의 신경세포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빠르게 줄어드느냐는 우리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나이라도 뇌 나이가 10년 이상 차이 나는 경우를 저는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젊고 활기찬 75세가 있는 반면 이미 60대처럼
뇌가 쇠약해진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매일 아침 무엇을 드시느냐, 어떻게 드시느냐가 바로 그 차이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주변에 계신 가족분들,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식습관의 변화만으로도 뇌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 일상에서 뇌를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는 아침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단백질이 부족한 식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세포는 단백질을 원료로 유지되고 회복됩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과 세로토닌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으로부터 합성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이 신경전달물질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동시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침에 빵 한 조각 혹은 미음이나 죽으로 간단히 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화가 편하다는 이유로, 입맛이 없다는 이유로 탄수화물 위주의 가벼운 식사를 반복하시는 거죠. 이렇게 되면 뇌는 하루를 시작하자마자 연료 부족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도 노년층의 단백질 섭취가 부족할 경우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유의미하게 빠르게 나타났다는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저와 상담하셨던 70세 김정호님은 아침마다 커피 한 잔과 과자 몇 개로 식사를 대신하셨는데 6개월 만에 기억력이 눈에 띄게 나빠졌다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과 뇌에 제대로 된 연료를 공급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두부 반모 혹은 달걀 하나라도 단백질을 반드시 챙기십시오. 단순 탄수화물 위주의 아침 식사는 뇌에는 연료가 아니라 오히려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단백질을 제대로 드셨나요? 다음으로 흰밥 위주의 식사 문제입니다. 흰쌀밥은 소화가 잘 되고 부드럽다는 장점이 있지만 혈당을 굉장히 빠르게 올립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되고 그 이후에는 혈당이 급격히 내려갑니다. 이 과정에서 뇌 기능에 필요한 포도당 공급이 오히려 불안정해지고 뇌는 에너지 공급이 들쑥날쑥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뇌세포는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장기적으로 인지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흰밥에 국물이 많은 반찬, 그리고 단 음식까지 함께 드시는 경우에는 혈당이 더욱 빠르게 오릅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에서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서 고혈당 식단을 장기간 유지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 발생 위험이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68세 박영수님은 흰밥에 국, 김치만으로 매일 아침을 드셨는데 잡곡밥으로 바꾼 이후 식후 졸음이 줄고 오전 집중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오후에도 머리가 훨씬 맑다고 느끼신다고 했습니다. 흰밥 대신 현미, 보리, 귀리 등을 섞은 잡곡밥으로 교체해 보십시오. 처음엔 식감이 낯설 수 있지만 뇌는 분명히 고마워할 겁니다. 부드럽다는 이유만으로 흰쌀만 고집하시는 분들, 오늘부터 잡곡으로 조금씩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는 좋은 지방의 부족입니다.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놓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뇌의 구성 성분을 살펴보면 무려 60%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뇌세포를 둘러싸는 세포막, 신경신호를 전달하는 미엘린 수초, 이 모든 구조물이 지방을 원료로 합니다. 그런데 건강을 위해 기름진 걸 무조건 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콜레스테롤이 걱정된다며 수년째 기름을 전혀 드시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지방을 드시느냐가 핵심입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을 꾸준히 섭취한 집단에서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유의미하게 늦춰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 트랜스 지방이나 포화 지방 위주의 식사를 한 집단에서는 인지 저하가 더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73세 이명자님은 고지혈증이 걱정돼서 몇 년째 기름을 전혀 드시지 않으셨는데 오히려 기억력이 점점 나빠졌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지방을 공급받지 못한 뇌가 서서히 말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하루 한 숟가락 정도 식사에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뇌에 필요한 좋은 지방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튀김이나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나쁜 지방은 피하시되 좋은 지방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챙기셔야 합니다. 요즘 기름을 너무 멀리하고 계신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쉽지 않는 식사 습관입니다. 바쁜 아침이다 보니 밥을 그냥 후루룩 삼키듯 드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부드러운 음식만 찾게 되고 씹는 횟수가 자연히 줄어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씹는 동작, 즉 저작 운동은 단순히 소화를 돕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씹을 때 발생하는 운동은 턱 근육을 통해 뇌로 가는 혈류를 직접 증가시킵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로 흐르는 혈액량이 늘어나고 뇌세포가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게 됩니다. 일본 치매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서는 씹기 횟수가 많은 노인일수록 해마의 활성도가 높고 인지 기능 점수도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씹는 행위 자체가 뇌를 깨우는 직접적인 자극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69세 최영진님은 잇몸 문제로 부드러운 음식만 드시면서 씹는 횟수가 급격히 줄었는데 그 시기부터 기억력이 눈에 띄게 나빠졌다고 하셨습니다. 잇몸 관리를 병행하면서 씹는 음식을 조금씩 늘리고 부드러운 음식을 드시더라도 의식적으로 씹는 횟수를 늘렸더니 몇 달 뒤 집중력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한 입에 최소 20번 이상 씹는 것을 목표로 해보십시오. 처음엔 어색하고 느리게 느껴지겠지만 이것이 뇌를 깨우는 가장 간단한 아침 루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점심부터라도 조금 더 천천히 씹어보시겠어요? 다섯 번째는 아침 식사 자체를 거르는 습관입니다. 입맛이 없다거나 시간이 없다거나 아니면 살을 빼려고 일부러 굶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침엔 커피 한 잔으로 때우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관입니다. 체중의 약 2%밖에 되지 않는 기관이 전체 에너지의 약 20%를 소비합니다. 밤사이 8시간 가까이 공복 상태였던 뇌에 아침에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으면 뇌는 오전 내내 저출력 상태로 작동하게 됩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약해집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뇌는 만성적인 영양 부족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영국 영양학회의 연구에서 아침 식사를 거르는 노년층은 규칙적으로 아침을 먹는 집단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가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6세 한정수님은 아침마다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는데 간단한 아침 식사를 시작한 이후 오전 집중력이 눈에 띄게 회복됐다고 하셨습니다. 오전에 멍하던 느낌이 사라지고 일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을 꼭 거하게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두부 반모, 달걀 하나, 잡곡밥 한 공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대신하지 마십시오. 커피는 에너지가 아니라 뇌를 잠깐 속이는 각성제일 뿐입니다. 아침 식사 자주 거르고 계신 분 계신가요? 여섯 번째는 뇌에 자극이 없는 생활입니다. 음식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뇌를 얼마나 자주 쓰느냐입니다. 은퇴 이후 특별히 할 일이 없어지면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거나 소파에 누워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짧은 영상만 반복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 영상을 수동적으로 보는 것은 뇌를 쓰는 활동이 아닙니다. 뇌에 정보가 들어오는 것과
뇌가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뇌는 근육과 같아서 쓰지 않으면 빠르게 퇴화합니다.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읽고 말하고 쓰는 활동을 해야 뇌가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진행한 연구에서 인지적 자극이 부족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노년층은 뇌 위축 속도가 유의미하게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75세 오민성님은 은퇴 이후 외출도 줄고 대화도 크게 줄었는데 낭독 습관을 시작한 이후 생각이 또렷해지고 말문도 다시 열렸다고 하셨습니다. 소리내어 책이나 신문을 읽는 낭독 습관, 하루 딱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짧은 영상만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뇌를 자극합니다. 오늘 하루 뇌를 제대로 쓰는 시간이 있으셨나요? 이 6가지 습관 중에서 지금 당장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부터 바꾸기 시작하십시오. 한꺼번에 다 바꾸려 하시면 오히려 지쳐버릴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것 하나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하나가 자리를 잡으면 다음 하나를 바꾸십시오. 이렇게 하나씩 바꾸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아침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뇌는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식습관을 바꾼 지 2주에서 4주 사이에 이미 차이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이 더 선명해지고 하루가 더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그 변화는 여러분이 직접 느끼실 수 있을 만큼 분명하게 옵니다. 뇌를 살리는 방법,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중에 지금 당장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아마 생각보다 쉬운 것들이 많을 겁니다. 뇌를 살리는 첫걸음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한 가지라도 오늘 바로 시작해 보세요. 뇌는 여러분의 작은 노력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 6가지 외에도 뇌를 망가뜨리는 식습관은 더 있습니다. 특히 나트륨 과다 섭취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짠 음식을 즐겨 드시는 분들은 혈압이 높아지고 높아진 혈압은 뇌혈관을 서서히 손상시킵니다. 뇌혈관이 좁아지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결국 뇌 기능 전반이 저하됩니다. 국이나 찌개의 간을 조금씩 싱겁게 줄여가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처음엔 맹맹하게 느껴지지만 2주 정도 지나면 입맛이 자연스럽게 적응됩니다. 64세 강민철님은 국을 매일 2그릇씩 드셨는데 국물 양을 줄이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도록 바꾼 뒤 두통이 줄고 오전 집중력이 높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음식도 뇌 건강에 큰 적입니다. 편의점 음식, 라면, 냉동 간편식에는 뇌에 해로운 첨가물과 나트륨이 가득합니다. 바쁘고 혼자 드실 때 이런 음식들을 자주 드시게 되는데 가능하면 집에서 간단하게라도 직접 만들어 드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두부 한 모 데쳐서 간장에 찍어 먹는 것, 삶은 달걀 하나, 이것만으로도 가공식품보다 훨씬 뇌에 좋은 선택입니다. 아침마다 어떤 습관을 반복하느냐가 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오늘 하루의 아침 식사가 쌓이고 쌓여서 10년 후에 뇌를 만들어냅니다. 이 사실을 늘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6가지 습관이 하나씩 쌓이면 결국 뇌는 조용히 무너집니다. 무섭게도 이 과정은 소리 없이 매우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야 알아채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습관들을 하나씩 바꿔나가면 뇌는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그렇다면 이제 뇌를 구체적으로 살리는 식습관과 생활 루틴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두부를 중심으로 한 식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 식품입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달리 혈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뇌세포 유지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충분히 공급해 줍니다.
특히 두부에 함유된 레시틴 성분은 기억력과 학습 능력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합성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부는 또한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성분이 뇌 염증을 줄이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65세 정혜선님은 매일 아침 두부를 드시기 시작한 지 2달 만에 글씨 읽는 속도가 빨라지고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두부 반모를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뇌에 충분한 아침 연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단, 가공식품과 함께 드시거나 짠 양념에 볶아 드시면 오히려 효과가 반감됩니다. 가능하면 순두부나 연두부처럼 최대한 자연에 가까운 형태로 들기름 한 방울 곁들여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매일 두부 한 모를 드시는 게 처음엔 낯설 수 있지만 이 작은 습관이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메가3 지방산을 꾸준히 챙기는 것입니다. 오메가3는 뇌 신경세포의 세포막을 유연하게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세포막이 유연해야 신경신호가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되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살아납니다. 반대로 오메가3가 부족하면 세포막이 딱딱해지고 신경신호 전달이 느려지면서 뇌 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됩니다. 오메가3는 또한 뇌의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뇌 염증은 치매를 비롯한 여러 신경계 질환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오메가3의 항염 효과는 매우 중요합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단, 튀겨서 드시면 오메가3가 열에 의해 산화되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조림이나 구이 혹은 찜으로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생선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들기름 한 숟가락으로 오메가3를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들기름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나물 무칠 때나 밥에 살짝 둘러 드시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최근에 생선을 자주 드셨나요? 아직 멀리하고 계신다면 오늘부터 식단에 조금씩 포함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잡곡을 활용한 혈당 안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혈당의 급격한 오르내림은 뇌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현미, 보리, 귀리, 수수 등 다양한 잡곡을 섞어 밥을 지으면 식이섬유가 풍부해져 혈당이 천천히 완만하게 오릅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뇌는 고른 에너지 공급을 받게 되고 오전 내내 맑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귀리는 특히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혈당 안정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현미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해서 신경 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잡곡밥이 너무 딱딱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현미만 30% 정도 섞어 시작해 보십시오. 물을 조금 더 넣어 부드럽게 지으시면 소화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70세 윤창희님은 처음 잡곡밥으로 바꿀 때 한 달간은 불편하셨지만 그 이후로 오전에 졸리던 증상이 사라지고 오후까지 집중력이 유지된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한 주가 지나면 오히려 잡곡밥의 구수한 맛이 더 좋아지실 겁니다. 수면 자세도 생각보다 뇌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연구에서 옆으로 누워 자는 수면 자세가 뇌 안의 노폐물 배출 효율을 높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뇌에는 글림프계라는 노폐물 청소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이 수면 중에 특히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낮 동안 뇌세포들이 활동하면서 쌓인 노폐물들이 수면 중에 뇌척 수액을 통해 씻겨나가는 방식입니다.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이 청소 효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치매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단백질 찌꺼기도 수면 중에 뇌 밖으로 배출되는데 수면 자세가 이 과정의 효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자세로 자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옆으로 눕는 자세가 불편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오늘 밤부터 의식적으로 옆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불편하신 분들은 몸 아래에 쿠션이나 얇은 베개를 받쳐보십시오. 수면의 질과 자세, 둘 다 챙기시면 뇌는 더욱 빠르게 회복됩니다. 낭독 습관은 정말 강력한 뇌 자극 방법입니다. 소리내어 글을 읽으면 눈, 입, 귀, 뇌가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단순히 눈으로 읽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뇌 부위가 동시에 자극을 받습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언어를 처리하는 전두엽이 함께 활발하게 작동하면서 기억력과 집중력이 함께 강화됩니다. 낭독은 또한 호흡을 고르게 하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도 늘려줍니다. 매일 아침 신문이나 책 혹은 좋아하는 글귀를 10분만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텔레비전 앞에서 수동적으로 보내는 1시간보다 낭독 10분이 뇌에는 훨씬 더 큰 자극이 됩니다. 처음엔 혼자 소리내어 읽는 게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크게 잘 읽으려 하지 마시고 그냥 소리를 내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십시오.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딱 10분 시작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사회적 연결의 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는 빠르게 늙습니다. 대화를 하고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웃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 자체가 뇌에 강력한 자극이 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수십 년간 진행한 장기 연구에서 사회적 관계가 풍부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뇌 건강을 훨씬 오래 유지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외로움은 뇌의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 이 염증이 신경세포를 서서히 손상시킵니다. 반대로 따뜻한 대화와 웃음은 뇌의 보호물질 분비를 촉진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친구나 이웃과 나누는 대화가 어떤 영양제보다 뇌에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까운 분과 얼굴을 마주하고 식사를 나눠보십시오. 이웃과 나누는 짧은 인사 한마디, 오래된 친구와의 전화통화 한 번이 뇌를 살리는 처방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그것이 뇌를 가장 건강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실천법들을 하나씩 천천히 생활에 녹여내시길 바랍니다. 두부, 오메가3 잡곡밥, 바른 수면 자세, 낭독, 그리고 사람과의 연결. 이 6가지가 한 팀이 되어 여러분의 뇌를 지켜줄 것입니다. 한 가지를 완벽하게 하려 하기보다는 6가지를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76세 임순자님은 이 실천들을 조금씩 시작하셨는데 석 달 만에 주변 분들이 눈빛이 달라졌다, 생기가 돌아왔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가족과 함께 시작해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함께 혹은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 아침 식단을 바꿔드리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뇌는 제대로 된 방향으로 돌봐주면 나이에 상관없이 반드시 반응합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그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분 보충입니다. 뇌의 75%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뇌세포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집중력과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에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의식적으로 마셔야 합니다.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을 목표로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식사 전 물 한 잔, 이렇게 습관을 만들어 보시면 어렵지 않게 수분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물만 드시기 지루하시다면 따뜻한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도 좋습니다. 커피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오히려 수분을 빼앗을 수 있으니 커피를 드셨다면 물을 한 잔 더 드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수분 하나만 잘 챙겨도 뇌는 훨씬 선명해집니다. 이렇게 하나씩 바꾸다 보면 뇌는 반드시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아침마다 달걀을 챙기고 규칙적으로 산책을 하고 잠도 규칙적으로 주무십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뇌가 나빠진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당황스러우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노력이 제대로 된 방향을 향하지 않으면 뇌는 여전히 조용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6가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단백질이 부족한 식사, 흰밥 위주의 고혈당 식단, 좋은 지방의 부재, 쉽지 않는 식사 습관, 아침 식사를 거르는 습관, 그리고 뇌에 자극이 없는 생활. 이 중에 지금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만난 것이 정말 잘된 일입니다. 지금 식습관을 그대로 유지하신다면 기억력 저하는 점점 빨라지고 결국 일상의 작은 것들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이름이 생각나지 않다가 나중엔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는 날이 옵니다. 좋아하던 사람들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과장처럼 들리실 수 있지만 저는 이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봐왔습니다. 처음에 작은 건망증이 어떻게 삶 전체를 바꾸는지 저는 30년 동안 너무나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방향을 제대로 잡으면 완전히 다른 미래가 기다립니다. 매일 아침 두부 반모로 시작하고 잡곡밥으로 혈당을 안정시키고 들기름 한 숟가락으로 좋은 지방을 채우고 밥을 천천히 씹고 하루 10분 소리 내어 읽는 생활을 꾸준히 이어가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다시 살아납니다. 기억력이 돌아오고 집중력이 회복되고 하루가 더 또렷해집니다. 가족과 나누는 대화가 더 풍부해지고 좋아하는 일을 오래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자식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달라졌다고 느끼는 날이 옵니다. 이건 제가 30년 동안 직접 현장에서 수없이 확인한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단 하나의 제안입니다. 내일 아침 달걀 대신 두부 반모를 식탁에 올려보십시오. 두부를 살짝 데쳐서 들기름에 버무려 드셔도 좋고 순두부찌개 한 그릇이어도 충분합니다. 두부 한 조각과 잡곡밥 한 공기.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뇌에 보내는 가장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거창한 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싼 영양제나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일 아침 장을 보러 가실 때 두부 한 모를 장바구니에 담으시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 하나의 행동이 10년 후 여러분의 뇌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끕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신 이 시간이 여러분의 식탁을 바꾸고 식탁이 바뀌면 뇌가 바뀌고 뇌가 바뀌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이 작은 습관이 쌓이고 쌓이면 5년 후, 10년 후에 여러분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 미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사실 뇌 건강의 핵심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식탁 위에서 무엇을 드시느냐, 얼마나 천천히 드시느냐, 그리고 하루 중에 뇌를 얼마나 쓰느냐, 이 3가지가 여러분의 뇌를 결정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이미 절반은 시작하신 겁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알을 가져가셨으니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내일 아침 식탁에서 두부 한 조각을 올리시는 그 순간 여러분의 뇌는 이미 바뀌기 시작합니다. 식탁이 바뀌면 뇌가 바뀌고 뇌가 바뀌면 하루가 바뀌고 하루가 쌓이면 삶 자체가 달라집니다. 건강한 뇌는 오래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남아있는 시간을 더 또렷하게, 더 의미 있게 살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오늘 있었던 기쁜 일을 내일도 다시 떠올릴 수 있는 것. 손자의 이름을 바로 불러줄 수 있는 것.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친구의 얼굴을 보며 함께했던 추억을 또렷하게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뇌 건강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선물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가장 뿌듯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처음 왔을 때 기억력이 너무 나빠졌다고 걱정하시던 분이 몇 달 뒤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오셔서 요즘은 손자 이름을 다 외운다고, 며느리가 놀랐다고 웃으며 말씀하실 때입니다. 그 순간을 위해 제가 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뇌를 살리는 일은 혼자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족과 함께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 식사를 함께 준비하면서 두부를 넣어보고 밥을 잡곡으로 바꿔보고 밥상머리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함께하는 식사가 뇌에 가장 좋은 자극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가족이 함께 건강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건강관리입니다. 뇌 건강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우리 몸 중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장기가 바로 뇌입니다. 심장은 멈추면 바로 알 수 있지만 뇌는 서서히 망가집니다. 그래서 더 무섭고 더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뇌를 유지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부모님의 뇌, 또렷한 기억, 맑은 눈빛, 그것이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당장 모든 것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내일 아침 딱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두부 반모를 식탁에 올리는 것, 그것으로 시작하십시오.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뇌를 살리는 가장 강력한 첫걸음이 됩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건강한 뇌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 자산을 지키는 것, 지금부터 함께 시작합시다.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 삶의 작지만 확실한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한 뇌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래오래 행복한 시간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저 박진우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또렷한 노년을 위해 계속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내일 아침 두부로 시작하실 분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두부로 시작하는 첫 번째 아침 꼭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줄 댓글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